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총강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와 기, 천간 중에서 무와 기에 대해 할 건데, 이게 참 저번 시간에 잠깐 예고를 했듯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천간을 이해하는데, 사실 이 무와 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2배 이상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배속시키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거든요. 뭐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배속시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방위라고 칠 때 방위를 뭐 완벽하게 5개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 됐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10개잖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런 식으로 무와 기를 그냥 어떤 특정 하나의 변화로 보고, 예를 들어서 무와 기를 갑을, 병, 정과 경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 변화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반면에 계속 우리가 정의를 했던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갑, 을, 병, 정, 경, 신, 임, 개를 하고 가운데다 무와 기를 세팅하는 이런 관점도 있거든.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완전 상반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무화기는 완전히 그 중심 회귀성을 부여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전형적인 토의 느낌. 근데 토라고 배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속해서 뭐 장하, 습 이렇게 어떤 갑부터 시작되는 연쇄적인 변화 중에 일부 변화로 무화기를 보는 관점이 있거든. 이 두 가지 중에 자기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건지 밸런스를, 경중을 잘 선택해서 밸런스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헌을 볼 때 딱 보고, 아,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썼구나. 아,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되,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을 정립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겁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무화기는 그냥 중심 회귀성을 부여하는 존재로 보고, 중앙에 딱 박아놔서 이 모든 변화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라고 봐야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갑을병정에서는 4가지 문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사기, 한서, 설문해자, 성명인데, 이 사기에서 이 갑을병정, 이 천간지지에 대한 설명이 왜 나오냐면, 사기 그 파트를 보면 이 방위를 설명하면서 이 방위에는 무슨 천간, 무슨 지지가 속한다. 그리고 그 천간 지지의 성격은 어떠어떠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사기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서술을 해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24 방위적 관점, 즉 무화기는 가운데 배속시키고 나머지 것들만 여기 배속시키는 쪽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기에서는 무화기에 대한 설명이 이 파트에서 없어요. 왜? 무화기는 특정 방위에 배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사기의 관점을 적극 지지하고, 천간은 이런 관점으로 성립이 되어야 모든 개념을 이해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서술해 놓은 문헌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는 그냥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설명을 했구나,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무와 기 설명할 때도 이렇게 볼 거예요. 어떤 한서 관점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아마도 무와 기는 특정 방위에 치우치지 않아. 가운데에 거처하는 속성. 특정 방위에 치우치지 않아서 기타 8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팔간의 변화들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해주는 역할로서의 무기가 있을 수 있겠지. 약간 요거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정, 무, 기, 경과 같은 연쇄적 반응고리 내에 위치함으로써.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설문해자에서는 중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연쇄적 계승하는 관점으로도 또 쓰거든요. 두 개를 막 섞어서 써놨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근데 두 개 넣으면 다르다고 봐야죠. 그죠? 즉 어떻게 보면 정, 무기, 경과 같은 연쇄적 반응고리 내에 위치함으로써 특정 청간과의 관계가 더 밀접한 전체 변화 양상으로서의 전체 변화 양상의 일부 변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무기도 있겠지. 이런 케이스. 장 하나 습으로 배속시키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 두 가지 관점은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한서에 관해서 한서 문헌에 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아시겠죠? 조금 느낌은 오시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한서에 이 문장이 나오는데 한자를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풍성하다 우거지다 풍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롭다 풍부하다 풍만하다 할 때 풍자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요거는 무성하답니다. 무성하다. 뭔가 풍성하고 우거지고 무성하다는 뜻이지. 그죠?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일단은 1-1 1-1은 요 관점이에요. 특정 방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질서 부여 역할. 그리고 1-2는 계속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연쇄적 반응고리 내에 위치해서 전체 변화 양상의 일부 변화로서의 역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풍부함을 질서 부여 역할로서 해석을 해보면 무는 온갖 종류의 변화들이 무성하게 뒤섞여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팔간이 막 무성하게 뒤섞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그곳에서 최대한의 영역에 강력한 질서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즉, 이 온갖 종류의 변화들을 조금 질서를 부여하고 중심 회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무가 담당한다 이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의 일부로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에서는 단단하게 다져지며 성장하는 정의 과정을 거친 후에 가장 풍성하면서 단단하기까지 한 개체 고유의 특성이 궁극적으로 발휘된 상태가 구현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후자의 관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랄까, 정에서 이미 그 개념 설정이 끝난 개념을 약간 뭔가 더 끌고 가서 부연해주는 느낌이거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뭔가 억지로 이걸 끌고 가서 하나의 개념을 더 만들어내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해놨는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하기는 그냥 중심 회귀성을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취사 선택하십시오. 본인한테 좀 맞는 것 같은 걸로. 자,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궁자가 나옵니다. 궁. 집궁인데 거주하다 궁이야. 거주하다. 그러니까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거야. 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 구. 이거는 잡다인데 구애받다. 구속되다 구 이런 느낌 있잖아. 구애받다 구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바로 옆에 붙은 거 요거. 목매다, 묵다, 교야. 그래서 교수형 때 교거든, 이게. 실사자에 교자를 썼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예요? 뭔가 단단하게 얽매여 있는 느낌이지. 그죠? 구교라는 거는 뭔가 되게 얽매여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 무는 방위적으로 어느 방향에도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배속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중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운데 위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 사문사명 설명할 때
원래 어떻게 된다고 했어?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십니다. 소음, 걸음, 양이 우수한 데는 이렇게 소양,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 많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양이 많아지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배속돼야 되는데 가운데에서 워낙 치고받기 때문에 사실상 가운데에서 어떤 좀 중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가장 성격이 약한 애들이 배치가 되거든. 그래서 양명이 아니고 소양, 소음이 아니고 걸음이 배속되고 여기는 양명, 여기는 소음이 배속된다 이거지. 약간 이 느낌이야. 가운데서 뭔가 사방팔방에서 치고받기 때문에 얘네는 좀 성격이 중화돼 버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모든 유형의 변화들에 구애받게 되는 양상이 반영된 글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갑오룡입니다. 숫자로 잘 판단하셔야 돼. 오룡은 오행을 의미하겠죠. 5가지 어떤 유형의 변화. 그리고 육갑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한 60갑자를 얘기하겠지. 즉 육갑오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든 유형의 어떤 무형적인 변화들 있잖아.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육갑오룡이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즉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문은 사방팔방으로 모든 유형의 변화들에 구애받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상반된 개념이 나오지. 무는 정을 계승한다. 이거는 요 개념이잖아. 그 1-2 개념. 그지? 가운데 위치해서 이렇게 모든 유형의 변환들에 구애받는 거는 굳이 따지면 1-1의 개념. 요거는 1-2의 개념이지. 그래서 이 설문의자도 막 두 개를 섞어서 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중앙성과 제반 변화, 팔간 변화로부터의 독립성을 배제할 경우에 이렇게 되겠지. 시간적으로는 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해당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배제하지 않고 중앙성, 독립성을 인정을 한다면 무와 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적으로 모든 구간에 존재하겠지. 마치 신처럼. 그지? 그러면서 계속 통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설문의자의 이 2가지 관점도 사실상 다른 관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성명은 특유의 한 글자로 정의를 한다고 했죠. 요거 무성함입니다. 요거 무성함이에요. 무성함. 성명에서는 무는 곧 무성함이니 사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무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의 변화의 극단이잖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병정에서 이미 양의 변화가 극에 이르렀는데 약간 억지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개념 하나를 더 부여하고 창출해낸 느낌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한서 파트를 2가지로 해석할 건데 요거 별이기죠. 별이.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물이 있는데 그물을 쫙 당기기 위해서 다 당기지 않잖아. 뭔가 당기는 주요 2가지 줄이 있는데 그걸 구성하는 거를 강과 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기가 그거야. 모든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지? 리아 어떤 중심 회귀성을 부여하는 신적인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2가지 양상으로 해석을 할 건데 일단 1-1 기는 온갖 종류의 변화들이 난립하고 있는 곳에서 비슷하죠? 무랑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기, 즉 핵심 줄기만을 통제함으로써 최소한의 질서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무변기와랑 상통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는 비슷한데 최대한의 영역에 강력한 질서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변화를 허용을 하거든. 근데 기는 어때요? 핵심 줄기만을 통제해서 최소한의 질서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극단적인 변화, 이 생명체 자체가 손상되지 않는 한 어떤 극단적인 변화도 허용하는 느낌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계속 설명을 해드리지만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목에서 화, 금에서 수의 변화는 전체 변화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어떤 무가 통제를 할 테고,
화에서 금하고 아니 수에서 목은 방향성 자체가 변화하잖아요. 이거는 생명력 전체의 어떤 유기체의 생명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가 허용하는 어떤 광범위한 변화 형태인 거지. 극단적인 변화 형태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화, 연은 변이라고 보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변기와 속성하고 좀 상통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도 해석을 할게요. 기에서는 일단은 무에서 극도로 무성해지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핵심 줄기들을 통제해서 더 이상의 번성을 억제하는 양상의 변화가 구현이 된다고 보는 거지. 슬슬 뭐랄까 극단적인 양의 발산을 슬슬 통제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경부터는 방향성이 바뀐다 이거야. 이 1-2의 관점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쭉 갈게요. 다 비슷한 느낌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피하다 숨다 피거든. 그리고 이거는 뭐 저장될 창이고, 요거는 굽히다 굴이야. 뭐 피하고 숨고 굽히고 약간 그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기 또한 중궁이야. 가운데 거철하는 관점이지. 이렇게 또 나뉘겠죠. 방위적으로 어느 방향에도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에 배속됨으로써 자, 사방팔방에서 만물이 굽이굽이 숨어드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를 보장해주는 양상이 반영된 글자라고 봅니다. 설문해자에서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앙성과 독립성을 배제할 경우 시간적으로는 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중앙성, 독립성을 간주할 경우에는 무에 이어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무에 이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목에서 화에는 무가 작용하고 화에서 금에서는 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무에 이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모든 팔간의 변화에 무와 같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지.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성명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핵심 줄기, 즉 핵심 줄기만을 통제하는 거거든. 기는 핵심 줄기이니 무처럼 모든 곳에 시시콜콜 자신의 통제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기는 핵심 줄기만을 통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일탈은 허용을 하는 거지.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기의 작용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물의 안정된 형태로부터 이러한 핵심 줄기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요거를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중요하죠. 기는 핵심 줄기만을 통제한다. 무와 달리.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약간 기에서는 어떤 자기 자신이 질서를 부여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 만물이라고 해서, 뭔가 숨어드는 만물이라고 해서 약간 뭔가 유형적 존재인 것처럼 아예 기술을 해놨죠. 근데 무에서는 어때? 육갑오룡이라고 해서 뭔가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보다 무형적이고 보다 이상적인 변화 자체, 그렇게 해석을 해놨잖아. 그래서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 모여들고 숨어들어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무는 어때요? 육갑오룡이라는 무형해. 그래서 따라서 질서 부여가 용이한 존재. 상대적으로 기의 경우는 어떤 만물이라고 써놨지만 실질적인 사물, 물체이기 때문에 유형이. 그래서 따라서 일단 관성이 붙었기 때문에 질서 부여가 어려운 존재들로 기술을 해놨거든. 설문해자에서. 그럼 이 차이가 뭐예요? 질서 부여가 용이한 존재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무는 어떻게 되겠어? 강력하면서 전방위적인 시시콜콜한 통제가 가능하겠고, 기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미약하면서 국소적인 통제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둘의 어떤 통제 대상을 달리 기술한 것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와 기가 천간 해석을 할 때 조금 난점을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했죠.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다 충분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 대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관점을, 자신만의 관점을 잘 잡고 그 관점대로 만물을 보는 그런 태도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중궁의 관점. 자, 그럼 오늘 무와 기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